안녕하십니까, 운국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에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음양의 기운,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신축년이고 신축년이죠. 작년에는 경자년이었고 이렇게 해마다의 오행이 있거든요. 오행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천반으로서는 오행을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래 가지고 있고, 시지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래 가지고 12지지가 있고 정관은 식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이래 가지고 60갑차가 이렇게 생성되거든요. 이게 60갑차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에 일어난 걸 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시간상 안 되고요. 오늘은 인터넷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대로 제가 그 잡아내서 한 풀이를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천반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이 경금과 신금이 금입니다. 금. 그러니까 살성을 가졌죠. 금은 살성을 가졌습니다. 다른 오행에 비해서 강력한 살성을 가진데 특히 경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금의 해가 보통 사건이 과거를 보니까 1170년이 이 고려의 무신의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경인년이었거든요. 무신이 무술하는 사람, 문신들을 처단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또 유교죠. 그러죠. 유교 사변도 경인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격 사건 아시죠? 연평도요. 연평도 폭격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요 경인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인년은 이 경자는 보통 살성을 말하거든. 살성, 살기, 살성을 말해요. 이 경자가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2000년도 지하철 공사 현장 땅속에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경진년입니다. 경진년, 경. 요거는 흙이거든요. 지는 흙. 지는 오행으로 흙을 말합니다. 그게 땅이라 말하죠. 땅 속에 금이죠. 땅 속에 금, 땅 속에 살기 살성이 일어나니까 지하철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가 되고요. 또 보게 되면 경신년이라고 옛날에 1920년도에 보게 되면 그때 일제가 민간인들을 갖다가 처참하게 죽입니다. 우리나라 민간인들을 20년도에 그때가 그러니까 이거는 목이죠. 이렇게 살성들 이것도 살성이고 이것도 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문으로 보게 되면 구구입니다. 구구 태백성입니다. 태백성. 연습구 보게 되니 보면 저번에 막 하늘에 태백성이 비친다 하니까 막 엄청난 피바람이 일어났거든요. 그 태백성이 그걸 말한 거 되기 때문에 이 민초들 순수한 목기를 처참하게 이렇게 흙을 해버립니다. 금기에 제일 약한 게 목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경신년에는 보게 되면 살기살성 피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신이
이게 무신이란 말입니다. 무신. 경금은 강한 자, 무술하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이 호랑이도 인천군이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문신을 말하는 거죠. 문신. 그래서 여기에서 건강목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강한 사람의 그 당시에는 이게 금이시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해시대. 큰 어떤 기운의 전체가 권력을 가진 자가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의 수의 시대예요. 수는 지식, 정보, 밤의 시대고요. 수는 움직이죠. 흘러야 되는 걸 물이라 그지 고있는 걸 물이라 안 가거든요.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역마, 배달업,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기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경인년에도 보게 되면 이 찬기운이거든요. 또 오행으로 봤을 때는 금은 찬기운이에요. 찬기운은 북쪽을 말하죠. 북쪽. 이거 남쪽은 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뜻한 기운을 말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한을 극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북한에서 6.25 사변 때도 경인년이 났기 때문에 요 인은 경인년은 또 하루를 보게 되면 인은 하루 보면 인시입니다. 인시. 새벽 시간이거든요. 새벽은 3시, 원래는 3시에서 5시 사이가 인시인데 4시에 인시에 극을 하죠. 북쪽에 있는 존재가 극을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권세가 힘 있는 자에 의해 가지고 되게 처참하게 유린되거나 나무잖아요. 큰 나무가 다 잘리죠. 그냥 국토가 이렇게 피폐되는 그런 경인년이 됩니다. 그리고 천암사경도 마찬가지고 여기 북쪽에서 또 쳐들어오니까 그죠. 그런데 그 6.25 사변 때는 금이 시대에 있다면 지금 현재는 수의 시대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면 금이 금생수해 가지고 힘을 그렇게 못 써요. 경인년이지만 과거는 금의 시대였다면 6.25 지금은 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금생수 해가지고 전적으로 그걸 못하니까 가볍게 일어나는 거죠. 천안함 사건하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연평도 폭격 사건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이 북쪽에 있는 그걸 합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게 그러니까 지금은 수의 시대니까 여기가 금생수 해가지고 전적으로 그거 하는 게 많이 설계되잖아요. 금기운이. 그래서 연평도 이런 사건이 그래도 그나마 6.25보다는 가볍게 일어난다는 것이 되고요. 임진왜란 잘 아시잖아요. 임진왜란 일본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요거는 임진년은 요거는 오행에서 봤을 때는 인, 묘, 신은 남쪽을 뜻해요. 남쪽. 그런데 동쪽을 뜻하는데 진, 사, 오는 남쪽을 뜻하죠. 남쪽에. 남쪽에 있는 무리들이 북쪽에 있는 임금을 쫓아내는 거예요. 북방을 치부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에 있을 때는 북방은 일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북쪽을 밑에 사람을 주의해야 되죠. 밑에 있는 존재, 직장이라 하면 밑에 있는 존재, 내 밑에 하청받는 존재, 뭐 등등 밑에 있는 사람이 위를 극하는 것이 되죠. 큰 예로 볼 것 같으면 그러면 임진왜란이 우리나라가 북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한국을 극을 하는 것이 되는데 진은 달로 보게 되면 음력 3월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음력 3월 달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음력 3월달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임진년에 일어났을 때에 등장하는 분이 1597년, 이때 맹량대전, 맹량대전 다 아시죠? 이수신이 등장합니다. 이수신이 등장하는데 그때가 정유년입니다. 정유. 그때가 정유년인데 이때가 여기가 극을 하잖아요. 극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는 묘수를 쓰려고 하면 수기를 써야 됩니다. 수국화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수인 장군이 수기하고 되게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인 장군을 보면 연속궁이나 그런 데 보면 병사들도 다 물 숫자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일어났는데 이수인 장군도 6표점을 많이 쳤어요. 6표점. 저도 유일하게 사살받은 게 6표점인데 6표점을 통해서 성패를 보고 난중일기도 항상 그 난중일기도 보게 되면 이수인 장군이 점을 쳤다는 걸 항상 놓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점을 항상 치고 이걸 길룡을 통해서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수인 장군은 수기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 그러나 그 다음에 98년도가 그 무술년이 됩니다. 무술년에 사망하죠. 이제 전사하게 되는데 이건 다 토거든요. 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순 장군은 아마 수기의 기운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토국수 하니까 이순 장군이 사망하게 되는데 그때 사망한 달이 음력 10월달 해월입니다. 해월. 수기의 달. 그러니까 수가 토국수를 하니까 수에 해당되는 기운이 파괴되는 거죠. 다른 것도 보게 되면 병자호란이 있잖아요. 병자호란. 병자호란. 이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죠. 여기에서 병자년은 북쪽에 있는 존재. 이게 자는 방향을 보게 되면 북쪽입니다. 북쪽. 창기운. 아까 경인년도 경은 창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건 남쪽을 말하고 수국화 하거든요. 물이 자는 물이고 병은 화라 말입니다. 수국화 하니까 북쪽의 기운이 나를 일극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때 되면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도 있고요. 아까 전에 임진년 같은 경우도, 임진왜란 같은 경우도 이 왕이 이렇게 극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왕을 일제가. 그래서 북방으로 또 쫓겨가죠. 선조가. 하여튼 그렇고 여기서 보게 되면 북쪽이 북쪽 지방, 북쪽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병자호란이요. 병자호란이 그때가 쳐들어왔을 때도 내나 북쪽 달에 왔어요. 그 음력으로 11월인가 12월 내나 12월이면 자월되고 축월이 한때 충기운에 쳐들어왔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추운 어떤 북쪽에서 병자니까 자는 북쪽 지방에서 나라가 남쪽으로 쳐들어오니까 위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쳐들어오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음력 11월 달인가 12월 달 그때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갑술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보게 되면 그때가 94년도거든요. 그때 94년도에 보게 되면 그때가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김일성이가 죽고 그때가 음력으로 6월달 미월이죠. 미월에 사망하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나라에서 그 육군 53사단에 있는
장교를 갖다가 밑에 사람들이 하극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이슈가 됐던 것이 기사가 나오는데요. 장교 길들이기죠. 장교 길들이기 하면서 이렇게 하극상을 하는 이유. 그리고 또 크게 일어난 것이 박한석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모가 거액을 갖고 있는데 거액의 돈을 탈취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살해해버려요. 큰 이슈가 된 거죠. 그 하극상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지존파가 일어납니다. 지존파. 무참히 사람들을 지존파 죽이는 거 있죠.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 사회를 대개 우리나라 사회 전체를 전반을 크게 요동치게 했던 그런 안정을 깨는 그런 존재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 갑술련이에요. 그러면 김일성이가 이런 사람이 왜 중요하면, 여기는 토는 오행에서 사방팔방에 있으면 목, 화, 토, 금, 수, 오행일이 있는데, 토는 진술, 충미로 전체를 관장을 다 합니다. 그게 중심축이죠. 중심축. 중심축이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사람, 중심축이 축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중심되는 사람, 어떤 리더, 중심되는 자, 큰 권势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되고, 또 하극상이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걸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여기 요 놈이 하극상을 하는 거죠. 목흑토. 그런데 왜 목흑토, 이 목이고 토를 극한단 말입니다. 왜 하극상이냐면, 이 목이라는 존재는 흙 밑에서 씨앗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알고 보면 땅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땅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지가 밑에서 일어나가지고 도리어 지 부모를 극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면 하극상이 되는 거고, 부모를, 자기 부모죠. 자기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씨가, 나무 뿌리가 여기서 나무 뿌리가 일어나가 씨앗이 일어나가지고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다루 이렇게 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극상이 일어나는 해가 되고, 그러니까 일개 공장이나 회사 같으면 밑에 부하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밑에 있는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이제 꾀할 수도 있고, 어떤 물이 있으면 내 밑에 존재들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존파도 마찬가지죠. 사회의 안정을 깨잖아. 토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어요. 안정된 걸 말해요. 그 사회에 안정되는 것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존재들이 나타나는 거라 보면 됩니다. 김일성이가 6월달에 죽은 것은 미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중심축을 파는 거, 반사명사를 보더라도 되지만 이렇게 팔을 한다고도 봐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삼풍백화점 이런 거요. 그럼 을해년에 삼풍백화점이 일어났거든.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엄청난 그 당시에 이슈가 됐거든요. 을해년에. 그러면 을이라는 것은 나무예요. 나무, 화초, 과실나무 이런 거거든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이 이렇게 엄청나게 생겨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풍성한 과실나무가 되는데, 요때는 해월은 음력으로 10월을 말합니다. 이제 가을이 다 지났단 말입니다. 그럼 우뚝뚝 떨어졌거든요. 가을의 나무, 그러니까 열매가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는 겨울에 진리한 나무니까 저절로 떨어지는 거죠. 붕괴되는 거죠, 이 나무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치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작년 같은 데는 한번 볼까요? 작년에 경자년이잖아요. 올해는 신축년이고요.
이 신축년은 그 11.6 사태도 일어났어요. 신군부 박정희가 구태타 해가지고요. 이거는 매서운 칼이에요.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경자년에 보게 되면 작년이잖아요. 작년에는 이 경자년은 이 금입니다. 이 물이고요. 이 자는 보면 하루를 보면 밤이고요. 물이라 그랬죠. 소리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라는 것은 또 지혜, 강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수가 되게 자가 발달됐잖아요. 그러면 이 수라는 것은 또 색깔 보면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검은색이 세상을, 우리나라 전 세계를 뒤엎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요. 그렇구나 보면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수는 하루를 보면 밤이르고 수는 역마라 그랬잖아요. 물은 고이면 썩어버리니까 김문학에서도, 운국 김문학에서도 새가 일육수면 다 수인데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많이 움직이든지 말하는 직업을 가지든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소리니까. 그래서 맹리에서 말하는 목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놓습니까? 보게 되면 여기에서 말하는 게 더 잘 맞아요. 확실하게 김문은, 맹리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일반 명리학과 운국 김문둔과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도나 이런 것 부분에서. 어떤 것이 구체적이냐 하면, 나이와 달을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명리학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데 물어보면 다 넘어가 버려요. 명리학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운국 김문은 그렇게 유혹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더라도 거기 맞다 안 맞다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리학은 30-40%, 보통 그날 태어난 사람은 30-40%가 60-70%는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30-40%가 완전히 다르게 노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명리학은 시가 없어도 보지만 운국 김문은 시가 없으면 안 봅니다. 그 대신 찾을 수가 있어요. 명리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시, 한 100문제 내놔면요, 100문에서 여기 시가 맞고 찾는 확률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운국 김문은 거의 다 찾습니다. 시가 잘못됐다, 맞다, 전혀 모르는 시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세 가지의 살아온 것만, 결과만 말해주면 찾을 수 있어요.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돼요. 다 이렇게 걸리들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몇 살, 몇 월 달, 요 세 가지 말해주면 다 찾을 수가 있는데 명리학은 아마 못 찾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게 되면 소리 음성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검으니까 이거는 현무천봉이에요. 현무천봉. 그러니까 도둑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옳지 않는 사람들 소리가 나고 그런 무리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세상을 끊게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는 아까 말했지만 역마, 배달하는 업, 밤에 하는 것이 뛰어나다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해가 됐다면, 그리고 이 수로라는 것은 지혜, 강괴, 머리를 잘 써야지만 이렇게 길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해였습니다. 지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수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면 올해는 신축년이거든요. 이 신축이라는 것은, 신은 매울 신자인데 금인데 경금에 비하면 아주 매서운 정의의 칼이에요. 정의의 칼, 매서운 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땅에서 솟아났단 말입니다. 새로운 신진인물, 새로운 새로운 캐릭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축년은 그 이수인 장군도 외적과 싸우고 어떻게 이기냐 하니까 이 매울 신자하고 하늘 천자를 썼단 말이에요. 하늘의 정의로운 칼로서, 하늘의 매서운 칼로서 이겼다고 천신이라고 썼단 말입니다. 천신. 그래서 신천이라고 썼는데, 매운 칼, 하늘의 정의로운 칼로 이래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은 새로운 어떤 권력기관,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걸 말하죠. 신축년. 그래서 신축년 할 때는 지금 그 공수처 같은 경우도 정의의 칼이라 그랬죠. 정의의 칼. 신은
그래서 그런 것들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그렇게 손은 묵묵히잖아요. 손은 뜨벅뜨벅 묵묵하게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금년에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금년에는 아마 그 불의와 타협하면 더 곤란을 느낍니다. 금년 해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친구나 지인들, 옳지 않는 사람과의 단절하는, 끊는, 정의의 칼이거든요. 딱 끊어버리는 그런 해라고 보면 되고요. 또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금은 금, 은, 보석이 되겠죠. 가공된 거거든. 금은요. 큰 쇠에서 가공된 금이니까 가공목 관련된 어떤 신제품, 가공된 거, 가공과 관련된 가공식품도 되고 가공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어떤 재질, 제목 그런 것들은 길하다고 보고요. 또 뭐 소금도 되고 여기는 금이니까 아마 그와 관련된 것이 두각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드러나는 힘을 가지는 새로운 토생금, 흙 속에서 새로운 금이 보석이 드러났잖아요. 새로운 정의로운 어떤 권세, 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드러나는 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은 하루를 보게 되면, 지지를 보게 되면 이 신은 신축년이니까, 유금, 가을이 됩니다. 가을. 그러니까 대도시가 있으면 대도시의 중앙이 있다면 거기 변두리나 외곽지대가 아마 드러나는 땅이나 뭐 등등 집이나 그런 외곽지대가 이거는 가을이기 때문에 하루를 보게 되면, 이거는 저녁이 돼요. 저녁 노을 지는. 그러니까 오후가 되는 거죠. 오후. 그러면 중앙 지점보다는 외곽지대가 더 땅값이나 다른 집값이나 그런 것들이 선호하거나 발전되거나 드러나는 그런 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다른 것도 있지만도 간단하게 이렇게 봤고요. 오행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신축년이라고 이제 올해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 개인의 어떤 운명에 다 있어요. 그걸 짚어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게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그거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에 이게 신금이 용신에 해당되고 길한 사람일 때는 반드시 크게 성취하고 크게 일어나는 것이 해가 되는 거죠. 금년에는요. 그리고 자기 명리로 말하면 신금요, 일간이에요. 이런 사람은 금년에는 반드시 이사를 하거나 주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동, 변동. 같은 기운이 맞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튕기거든요. 같은 세력의 기운이 있으면 튕겨가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만일에 이 축도 마찬가지로 길신이 일어나게 되면 좋고, 만일 그 사람이 목이 길신인데 이 금기가 동하게 들어오면 대흉하겠죠. 만일 재성이라 그러면 재성이 되면 돈이나 여자, 남자 같으면요. 만일 이게 여성 같으면 또 남자가 되겠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또 육친을 보고 해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운들은 큰 거는 다 운명적이 정해져 있는데 마무리 짓자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터넷 보게 되면 이거 다 그러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보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한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바꿀 수 없는 거 연예인들이나 보게 되면 평생 결혼을 몇 번 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혼하고 결혼하고 또 그 공무원 공직자 공무원 팔자가 아닌데도 계속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40대까지 막. 그러면 변할 수 있다 그 말 듣고 이래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공무원 팔자가 평생에서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그 사람 말을 듣고 한다면 그 시간 낭비와 노력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요. 결혼을 해가지고 혼자 될 팔자가 있어요. 독신으로 팔자. 이런 사람은 아무리 결혼해도 이혼하고 이별하게 됩니다.
이혼하거나 이별하거나 불명예 사별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꾼다 하면 이거는 이치거든요. 이치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연기입니다. 다른 말로 부처님께서도 연기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고 했거든요. 연기는 진리란 말입니다. 그럼 진리를 갖다 이미 정해진 걸 갖다가 이렇게 안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공직자 팔자, 공무원 팔자가 아닌데 공무원 팔자를 된다고 바꿀 수 있다는 말인지, 결혼할 팔자가 아닌데 그 사람 혼자 비구니 스님도 결혼 못하는 팔자 아닙니까? 수녀도 보통 보면 팔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떤 것에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을 갖다가 예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이 천도제를 지나든지 기독교 가가지고 11조를 내고 열심히 기도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바꿀 수 있다고 이러면 그 무책임한 거거든요. 바꿀 수 있으면 어떤 것이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예시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예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밝혀야 됩니다. 그런 예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될 수가 없는 것이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단지 여기에서 무조건 운명학적으로 빠지라는 부분은 아닌데 알고 대참아 좋은데 무조건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되지 않는 사람이 공연히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원래 사업하게 되면 이 사람 사업팔자가 아닌데, 금년에 사업팔자가 아닌데 기도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바뀌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그것은 전생의 업에서 이미 딱 박혀 있는 것인데 그건 안 되거든요. 예전에 통도사에서 스님들이, 통도사 아시죠? 출가로 가면 스님들이, 다는 그렇게 않겠지만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옛날에는 사주를 봐요. 그리고 너는 출가할 사람이 아니라고 되돌려 보내요. 그렇게 돌려보낸 사람들이 제가 몇 분 만나봤거든요. 그 황룡사, 경주에 황룡사 제가 잠깐 머물고 있을 때에 거기 처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도 결혼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절에 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보시도 하고 도와주고 이러는데, 이미 일이 정해져 있는 걸 갖다가 정해져 있는 것을 갖다가 바꿀 수 있다 하든지 바꿀 수 있는 걸 바꾼다 하든지, 그런 게 지금 바꿀 수 없는 걸 바꿀 수 있다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시를 해야 되죠. 어떤 부분에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제시도 없이 바꿀 수 있다. 그냥 혹신무민입니다. 그거는 무책임한 말이고, 그 시간과 어떤 투자한 그 사람들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는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굉장히 안타깝고, 자기가 자기 하는 부분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좀 이름이 난다고 해가지고 옆길로 전공도 아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내뱉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공인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분들이 이걸 본다면 좀 이렇게 참조하시고, 정해진 업은 부처님도 정업은 못 바꾼다 했습니다. 이거는 하늘의 신도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미 정해진 걸 어떻게 바꿉니까? 운명학교로 정해져 있는데 다음 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봉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이치를 알고 대적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삶을 좀 더 부드럽게 유하게 살 수 있다는 거고, 알면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윤회란 일어날 때도 율곡이 10만 양명서를 주장했잖아요. 10만. 율곡 이성스님도 이 역학을 공부했거든요. 특히 김훈둔갑을 공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율곡 그분이. 그러니까 당연한 이치를 알겠죠. 북쪽에 그러니까 진사오가 진사오 이게 다 남쪽 아닙니까? 남방의 기운이 있는 것이 이렇게 북을 친단 말이에요. 임금을 쫓아내는 것이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10만의 병력을 정설하자고 말한 거 아닙니까? 율곡 이성스님이요. 그래서 알고 대처하면 그런 환란을 갖다가 적게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